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니 제임스의 서머리그 데뷔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데뷔전은 어제였고 오늘도 서머리그 두 번째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브로니 제임스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장이 떴습니다. 약간은 좀 김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브로니 제임스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의 아버지 르브론 제임스의 서머리그는 어땠는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니 제임스 주니어 2024년 NBA 드래프트 55순위로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어제 경기였고요. 달튼 크넥트 그리고 맥스웰 루이스. 자, 맥스웰 루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커스가 얘 데려오고자 픽을 샀는데 그 2라운드 픽이 굉장히 비싸다는 루머가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역대급으로 돈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맥스웰 루이스, 또 나오진 않았지만 맥스 크리스티, 또 브로니 제임스까지 레이커스가 본인들이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영입한 영건들을 반드시 또 잘 키워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콜린 캐스턴, 브로니 제임스 주니어, 그리고 션 이츠 2세로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고요. 경기 장소는 여기 보이시죠? 샌프란시스코, 즉 체이스 센터입니다. 자, 체이스 센터에서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브로니 제임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픽 받고 2점 조금 길었고요. 자, 이번에도 브로니 제임스가 잽스텝 이후에 석점 길었고요. 자, 이번에는 거의 와이드 오픈인데 짧았고요. 자, 하지만 이런 미드레인지 게임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슛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팅은 괜찮다. 슈팅이 괜찮다는 게 결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야투를 던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멋진 패스를 통해서 커넥트의 슛을 어시스트하지 못했고, 지금은 보시면은 이럴 때 보면은 약간은 좀 몸에 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도 스텝을 밟고 이제 스텝을 밟고 앞쪽으로 가는 건데 주발이 이제 이쪽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발을 스텝 스루로 내미는 게 더 편하지 왼쪽을 이렇게 내미는 거는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죠.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었고요. 자,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라고 얘기하면 또 레이커스 팬분들이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슈팅, 이번에는 인앤아웃. 자, 그리고 멋진 수비력을 선보였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굿 디펜스 했어요. 오프 더 볼 가져간 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보통은 내가 슛을 막기 위해서 점프를 하죠. 슈팅을 던지는 선수 쪽으로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방지턱 한번 했고 블락킹 파울 불리지 않았는데 요 다음에 수비 자세를 보시면 자, 여기서 막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딱 진짜 아버지의 그런 자세 같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브로니 제임스가 저는 본인의 강점을 살렸으면 좋겠어. 브로니 제임스 아무리 기회 많이 준다고 해서 평균 2자리 득점 올리겠습니까? 제가 토니 알렌급의 선수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니 알렌은 그래도 기회를 주면 2자리 득점도 해냈고 7.8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브로니 제임스는 냉정하게 봤을 때 평균 4, 5점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 강점을 살려야죠. 애매한 육각형 선수가 되느니, 그 다음에 되도 않는 투웨이 플레이어로 성장을 도모하느니 그냥 대가리 받고 수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브로니 제임스가 55순위 선수잖아. 그렇잖아요. 브로니 제임스가 르브론의 아들이고 카멜로 앤서니의 아들이고 다 떠나서 보시면 더 여기서도 자세를 낮추고 내가 수비로서 너를 잡아 먹어줄게. 그래 2라운드 55순위 출신이야. 그래 우리 아빠가 르브론이야. 하지만 내가 수비력으로 모든 걸 보여줄게 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파울 얻어냈고요. 자, 이런 수비 대학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패싱 라인을 끊는 그런 이 팀 디펜스 능력은 아주 훌륭했고요. 자, 이번에는 브로니 제임스를 위한 패턴 드디어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고요. 자, 브로니 제임스가 패스를 돌리는 과정을 보시면 그래도 빨리빨리 본인이 판단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장면 한번 볼게요. 저는 이런 장면들은 좋아요. 자신감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 잡았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슛은 약한 선수야. 그렇다면 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미는 거를 우리가 잽스텝이라고 하죠. 그런데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제 락커 무브라고 해요. 락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거를 락커 같다 그래서 락커 무브라고 합니다. 그럼 락커 무브를 했을 때, 자 보시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얘가 지금 사이드 스텝 따라가니까 오른쪽이 막혔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서 있네. 복잡하겠다. 이게 바로 경기를 읽는 눈입니다. 패스만 잘하고 순간적인 디시전 메이킹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또 경기를 읽는 눈은 아니죠. 지금처럼 수비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스텝 따라오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멈췄다가 뒤로 빼고 스탑앤팝을 해야지. 이런 판단이 좋다는 거죠. 물론 슛은 안 들어갑니다만 이번에는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사실 뭐 점퍼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수비하는 장면인데, 자,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는 장면이 나왔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좀 휘청휘청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더 몸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벌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NBA라는 무대에 맞기 위한 그런 운동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USC에서 드래프트 신청 내고 사실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 대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브로니 제임스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자세가 높다 보니까 수비는 다 따라가지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지금은 거의 앵클 브레이크였고, 여기서도 보시면 다리에 걸리긴 했죠. 그렇죠? 다리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엉덩방아 찍을 뻔하고 밸런스를 잃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 저는 이제 브로니 제임스가 본인의 몸을 조금 더 단단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 뭐 승패가 중요하진 않죠. 캐슬턴, 자, 이번에 이제 2년차 선수가 됐는데 11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 달성을 했고요. 맥셀 루이스, 자, 그래도 짬밥 좀 먹었다고 1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달튼 크랙트, 자, 이번에 레이커스가 1라운드로 뽑은 친구인데 17순위.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야투 12개 중에 9개를 놓쳤고 자유투 9개 중에 4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2점을 올렸습니다만 야투 효율은 좋지 못했고, 자, 브로니 제임스는 아까 레이업 그리고 엘보우 쪽에서 비하인드 백 이후에 풀업 점퍼 그 딱 2개 넣었습니다. 3점 다 놓쳤고 자유투 다 놓쳤죠. 이런 장면들 나오면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새 슈팅이 안 되는 백코트 자원들, 볼핸들러 자원들, 스팟업 슈터들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자유투 2개 중에 하나도 못 넣은 게 샘플이 적고 한 경기를 하더라도 이런 장면이 브로니 제임스의 포지션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브로니 제임스가 뭐 슈팅 가드로 뛰겠습니까? 브로니 제임스는 결국에는 지금 뛰고 있는 뭐 크리스 던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점, 1리바, 2어시, 딱 USC 때 찍었던 그런 평균 기록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성적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는 자, 이번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 이외에 라스베가스, 원래는 뭐 라스베가스 서머리그가 메인 이벤트죠. 그래서 레이커스는 이 서머리그를, 캘리포니아 서머리그를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베가스로 넘어갑니다. 이때 결국 브로니 제임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자, 브로니 제임스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21분 뛰면서 4점 2리바 2어시 1스틸. 아버지는 올랜도 매직과 처음으로 서머리그를 치렀는데 그 당시 23분 뛰면서 14점 7리바 6어시스트, 그리고 턴오버는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들은 55순위, 아빠는 1순위였으니 당연히 뭐 이런 기록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모로 뭐 브로니 제임스는 계속해서 부담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것도 본인이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브로니 제임스의 이번 서머리그를 좀 보자면 실수가 잦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첫 경기일 따름이지만 자유투 같은 건 다 집어넣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야투가 22.2%, 낮아도 너무 낮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야투 효율은 떨어져도 득점 볼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능력이에요. 자유투 겟 능력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브로니 제임스에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더 낮은 자세로 수비하고 내가 어떻게든 수비로서 상대를 잡아먹고 팀 디펜스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속한 팀의 수비 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 르브론 제임스의 서머리그 4경기 평균 기록은 15.8득점, 7.3리바운드, 4.3 어시스트였고요. 과연 뭐 브로니 제임스는 자, 이번에 캘리포니아 서머리그와 그 다음에 베가스 서머리그를 치를 텐데 어떤 성적을 낼지가 궁금합니다. 자, 브로니 제임스, 저는 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언론을 대하는 그런 능력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좀 성숙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버지가 NBA 선수인 NBA 2세들은 어릴 때부터 조용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NBA 선수라 함은 진짜 그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이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 직장을 따라가서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언론들을 또 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걸 체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로니 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진중하고 목소리도 굵고 상당히 인터뷰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의미가 큰 경기였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팬들, 왜냐하면 경기 장소가 체이스 센터였습니다. 워리어스 팬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첫 경기는 늘 긴장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잘 극복할 수가 있다. 라고 자신감 있고 또 성숙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비록 오늘 경기는 나서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 마지막 게임은 뛴다고 해요. 그리고 메인 무대인 라스베가스 서머리그를 또 치르게 될 텐데, 자, 브로니 제임스 주니어 딱 한 경기입니다. 그 한 경기에서 드러났던 약점들도 분명했고 또 기대를 모으는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브로니 제임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압박감, 그 다음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낸다면 브로니 제임스는 아버지가 은퇴하더라도 2라운드 신화를 쓰면서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테고, 그 부담감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부담감에 짓눌린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2라운드 50순위 바깥의 삶, 2, 3년 내에 NBA를 떠나서 결국에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멋지게 또 활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브로니 제임스의 이런 서머리그 행보를 또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